자, 이번에는 238페이지입니다. 2015 타경 1414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에 있는 것인데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다. 토지만 매각. 이것도 보면 감정 가격이 7,400만 원인데 20%씩 떨어져서 두 번 떨어져서 4,700까지 떨어져서 20%씩 떨어진 겁니다. 이것을 제가 추천하게끔 됐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요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고 요런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아주 오래된 스레트 집이고 하나는 요 근래에 새로 지은 조립식 주택인데 둘 다 건축물 관리량은 없이 돼 있고 토지만 나온 겁니다. 여기가 땅값이 꽤 나가는 곳이 진천군 진천읍이기 때문에 여기 땅이 보면은 지금 175평이지 않습니까? 땅이 상당히 큰 평이고 여기에 한 7, 80만 원 정도까지는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추천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이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기가 막힙니다. 낙찰을 받고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뒤처리를 저한테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저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잔금을 냈다고 하길래 잔금을 내고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이 집을 찾아갔더니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집이 한 채가 있죠. 여기 새로 된 집이 있죠. 이 집에 가서 제가 마당에 가서 계십니까 하고 물을 두드렸더니 한 80여 세 되신 그 할머니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더니 어떻게 왔냐 이렇게 됐길래 제가 땅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마루에 이렇게 앉는데 봤더니 그 왼쪽에 있는 안방에 어떤 할아버지하고 이 분하고 둘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있다가 저한테 제가 왔더니 들어오라고 해서 아니 난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우리 집이 처갓집이 아주 부자야. 잘 살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내가 친정집 가서 한 일주일만 들어누워 있으면 이거 들어 살 돈을 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다시 사면 얼마에 팔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는 7,400에 감정가다 보니까 제가 별로 얘기하지 않고 조금 깎아달라면 깎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러면 한 8천만 원만 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 8천만 원이면 다시 판다 이런 얘기지. 예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을게. 제가 7,400의 감정가가 돼서 5,400의 낙찰을 받았고 건물 주인이 얼마만 사겠냐 그래서 8,000을 불렀는데 깎지도 않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천이면 다시 팔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 했더니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가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락처만 주십시오 했더니 자기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참 이상하다. 왜 연락이 없을까 하고 다시 제가 이 근처에 땅을 보러 가는 것이 있다가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다시 한번 또 갔었습니다. 이 집에. 갔더니 이번에도 먼저 번과 동일하게 그 어떤 할아버지하고 두 분 그 할머니가 같이 안방에서 막걸리를 들고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갔더니 나오시더구만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 제가 이제 땅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먼저 번에 왔을 때도 그 할아버지가 계셨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냐고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해놨던 것 같아요. 이번엔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 저한테 하시더구만요. 당신 땅만 낙찰받았다며? 예. 그럼 땅만 낙찰 받은 사람이 땅만 받았잖아. 이 건물 주인은 여기 이분이 건물 주인이야 하고 할머니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 시집 올 때에 이 집이 시아버지 거였었는데 시아버지한테 내가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얘기가 흐름이 먼저 번에 왔던 흐름하고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죠. 그래도 건물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땅 주인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물어봤으면은 할머니가 먼저 번에 한 20일 전에 친정집 가서 들어놓겠다고 얘기하고 가격도 8천만 원을 약속했잖아요. 저는 그걸 아주 굴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답변은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누구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내일 하면서 돈을 안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돈 나한테 갚을 거 언제 갚겠냐고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이 갚겠다 하는 날 오면은 그날 같이 돈 주면서 계약서 쓰도록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협상을 하러 다니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다는 협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협상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다른 방법을 취하지만은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다고 했으면은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조금 기다리자는 것이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통화를 해보고 나중에 얘기를 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다시 거기 그 할머니가 가르쳐 준 한테 전화를 걸어서 누구누구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제가 이래서 누가 할머니를 대신해서 그 돈 1억 받을 거에 대해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여보세요. 남자가 어떤 남자가 받았다가 무슨
이렇게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뭔가 이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그 할머니 집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이날도 그 할아버지하고 그 할머니하고 안방에서 막걸리 한 잔씩 또 드시고 있더군요. 제가 이거는 협상이 안 될 것 같고 강제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사실은 조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임누구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은 대학력 있는 전임자가 있죠.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얼마? 20만 원이 돼 있죠.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대학력이 있는데 1,000만 원에 20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물어줄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협상이 안 되고 강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날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우리 아들 누구누구가 이번에 합쳤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이 땅이 자기 이름으로 있다가 자기 그 아들 이름인가로 바꿨더만 그러니까 압류가 됐다가 압류를 풀면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빚이 많이 지다 보니까 또 들어올까봐 그것을 아들 이름으로 바꿨는데 아들이 500만 원인가를 얼마를 안 내가지고 515만 원 여기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된 겁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500만 원 정도 갚을 줄 알았는데 갚지 않고 이렇게 경매가 진행됐고 근데 처음에는 이 권리분석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지를 않았는데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봤더니 경매 사항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부인하고 헤어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합쳤다고 얘기를 하고 그 합친 그 부인이 유치원을 운영을 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협상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이 할머니가 여태까지 저에게 한 얘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아하, 이 할머니 말을 더 이상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제가 여기 맞은편 이 집이죠. 요 집. 요 집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세입자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하고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거기 사위하고 딸하고 둘이서 살아. 거기 내가 잠깐만 불러볼까 하더니 나오면서 여기 앞에 가서 누구야? 누구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도 대꾸가 없으니까 어디 나가고 없나 봐. 근데 여기 누구하고 누구가 살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싹 다 조사를 해보니까 경매가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이 집에서 살고 있던 딸하고 사위는 다른 곳은 이사가고 비어있더군요. 그런데도 벌써 이사 나가고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갔을 때 누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살고 있다고 하면서 사이가 살고 있다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대가 없으니까 어디 나가고 없는가 봐. 그 당시에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조사를 해봤을 때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보고 제가 참 이게 이 노인네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참 무섭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젊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표가 나는데 나이 드신 분이 거짓말을 하면은 표가 안 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할아버지가 땅만 산 사람이 무슨 권위난이 있다고 와서 자꾸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한테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내고 니네들끼리 앉아서는 땅만 낙찰을 받은 사람이 건물 주인한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 안 되겠어서 그러면은 이것을 강제 집행을 해야지 되는데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답변서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답변서가 없으니까 무조건 원고 승인해서 판결문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판결이 나니까 한 3개월 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때가 한여름철이었었거든요. 한여름철이었는데 찾아가 봤더니 집에 아무도 없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어디 마실을 갔나 하고 제가 할머니한테 마당에 서갖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냐고 얘기를 하더니 잠깐만요 하더니 전화를 바꿔줬는데 전화를 바꿔준 것이 보게끔 되면 여기에 있던 이름을 옮겼던 아들이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어머니 모시고 여기 산에 어떻게 휴양 좀 하러 나왔는데 왜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전화를 하십니까? 다시는 우리 어머니를 이런 전화를 해서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전화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너무 제가 어이가 없어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빨리빨리 법으로 진행했을 텐데 한 4, 5개월을 5, 6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낙찰을 받으신 분은 춘천에서 계신 분인데 왜 빨리 해결을 못하느냐고 자꾸 재촉을 하고 제가 춘천에 땅을 보러 갔다가 그분하고 만나서 춘천에 막국수도 한 그릇 얻어먹고 왔는데 왜 빨리 처리가 안 됩니까 하는데 참 저도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이것은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판결문을 받은 걸 갖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보면 2010년 8월 20일부터 위 부동산에 인도하는까지 연 373만 4,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유민다 가집행할 수 있는 건물을 어떤다?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렇게
판결문을 다 받아놓은 겁니다. 받아놓고 우리는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대체 집행이라는 것을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치료를 해놔라. 철거하라는 얘기는 건물 주인이 자진해서 철거하라는 판결문입니다. 내가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건물 주인이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철거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내가 판사님한테다가 대체 집행에 대한 소송을 다시 하는 겁니다. 판사님께서 여기에 있는 내 땅 주인이 여기 건물 주인이 있는데 건물 주인이 철거를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철거할 때까지 치료를 내라고 판결문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주인이 자진해서 판결문대로 건물을 허물 것도 아니고 치료를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께서 그렇게 해라. 대체 집행해라. 대체 집행하라는 얘기는 건물 주인이 철거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은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에게 시켜서 철거를 하라 하는 결정문을 내려주면은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은 집행관에서 대체 집행할 건물이 얼만큼 되고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돈을 입금을 시키라고 하면은 입금을 시키고 나면은 그러면 대체 집행하러 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할 수 없이 대체 집행 판결문을 받고 대체 집행 신청을 했더니 얼마를 돈을 입금을 하라고 그래서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을 하고 나면은 집행관이 바로 저희하고 같이 집행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 날 올 수 있냐 그러면 오면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그 집행관이 허물라고 준비를 하지 않고 예고를 하러 갑니다. 먼저 저희하고 같이 가서 현재 있는 건물 주인에게 여기에 판사님께서 대체 집행을 하라고 판결문이 나왔고 대체 집행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이 집을 건물 주인을 대신해서 철거를 하러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철거를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와 직접 철거할 테니까 우리가 철거하러 나오기 전까지 대체 집행하신 분과 합의를 해서 대체 집행을 취하시키지 않으면은 대체 집행하러 나옵니다. 이렇게 사정 경고를 한번 해줍니다. 웬만만 하면은 이런 사정 경고를 하게끔 되면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시간을 기다려 달래든지 아니면 내가 다시 땅을 살 테니까 어떻게 좀 협상을 하자든지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날도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술 한잔 먹고 있다가 집행관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집행관에게 건물 주인이 따로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만 얘기를 할 뿐이고 할머니는 그냥 집행관이 얘기를 하는 거를
쳐다만 보고 그러면 멘트를 마친단 처리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집행관이 그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께서 다시 저에게 협상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연락이 오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집행관하고 대체 집행을 하러 현장을 갔습니다. 그 당시 한 6, 7명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대체 집행을 하러 왔습니다. 얘기하고 우리가 집행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까 여기 이 집이 있었죠. 이 집. 이 집도 철거하고 이 집도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대패 집행관이 어떤다? 이 안으로 든다? 들어가 봤습니다. 갔더니 젊으신 분들이 4명인가가 우리가 대체 집행하러 간다는 날 여기 어떤다? 방 안에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집행하러 갔던 분이 실질적으로 말로 위협을 하러 허물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거주자가 있고 집안이 살림살이가 다 있을 때는 사실은 집행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설마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 안에 이 건물 안에 4명이 어떤다?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거기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뜯기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기에 있는 그 4명에게 집행관이 물어보더라고요. 당신네들 여기에 왜 있습니까? 나가 주십시오. 여기 대체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그 사람 한 명이 그러세요? 우리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요. 요 위에 집을 하나 짓는 게 있어서 집을 짓는 데에 자리가 없어서 여기 집이 비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집을 어떤다? 빌려 들어와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더니 집행관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건물에 있던 그 할머니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을 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안 해놓으셨습니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 사람들이 저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이것을 허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할머니 혼자 있을 때는 내보낼 수 있는데 그 안쪽 집에는 할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어요? 여기에 일꾼들이 있고 양쪽에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말고 제3자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지 철거를 하는데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대체 집행을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집행관들이 7명이 왔다가 돌아가게끔 됐습니다.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낙찰받았던 분이 어디에서 있다 그랬죠? 춘천에 있었다 그랬죠? 그분이 옆에서 그걸 보더니 저한테다가 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해놓은 거 모르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 알았죠. 그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100여 건 이상을 낙찰받았고 처리를 해봤을 때 대체 집행까지 온 곳은 제 경험에 2건이었고, 그 다음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까지 안 하더라도 다 협상에 임했었기 때문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안 해놨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다가 그분께서 이 교수님 믿지를 못하게끔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건은 교수님이나 법무사님한테 맡기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정식으로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저와 법무사는 손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안 해놓은 것은 실수는 실수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수백 건을 해봤을 때에 이런 식으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안 해갖고 문제가 생긴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한 2, 30건 정도를 소송을 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집어넣으면서 같이 했었는데 아무 써먹지를 않다 보니까 안 한 것은 잘못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점유이전 금지를 안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을 인정을 한다고 그러고 책임지겠다. 알았다 뭐 손을 띄라면 손 띄겠다 해가지고 이제 왔죠.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2달 정도쯤 지났을 때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안에 보게끔 되면은 이 할머니께서 어떤 식으로 해서 대체 집행을 하고 뭘 한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안 것인데 그 안방에 막걸리 먹고 있던 안방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 신당을 차려놓고 그러면 지네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대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변호사가 신청을 해놓고 대체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 신당을 차려놓고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당을 차려놓고 버텼다고 해서 집행관이 집행을 안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을 가서 집행관들이 집행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들내미가 저한테다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던 아들내미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협상을 할 테니까 대체 집행을 어떻게 한다? 중지시켜 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얘기를 했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거기서 손을 띄는 걸로 떠났고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님하고 거기에 대체 집행하고 나온 분들하고 직접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서 끊었습니다. 그 후의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우리는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 건물 주인에게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해서 팔고 나올 수가 있고 건물 주인이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통 조정으로 인하게끔 돼서 조정해서 건물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에 나오지도 않다 보니까 원고 승에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조를 내놔라 하고 원고 승을 해놨기 때문에 원고 승에서 판결문을 해서 이겼어도 상대편이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대체 집행을 신청을 해서 다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대체 집행을 할 때 대체 집행을 하려고 할 때는 제가 보면 그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그때 해야지 되는 것이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체 집행을 신청할 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실수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대체 집행을 할 때까지 버티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건물 주인도 이득이 없고 낙찰받은 땅 주인도 이득이 없이 시간만 끌게 되고 둘 다 상처만 많이 남은 거고 제가 보기엔 이 우리 수강생도 대체 집행이나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또 출혈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막상 그렇게 해서라도 다 처리를 했어도 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맨 처음서부터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협상이 잘 안 돼서 대체 집행을 소송을 할 때는 그때쯤에서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만들어 놓으면서 대체 집행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게끔 된 사건입니다. 상당한 이 가슴이 많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제가 아직까지 수백 건을 낙찰받으면서 처리했을 때에 대체 집행까지 갔던 것은 이것이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저기 뭐야 그 파주에 있었던 것인데 그 파주에 있던 분은 원래 가족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없이 해결을 했었고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자 건물에 살고 있던 그 식구들이 다 이사 나가는 걸로 정리를 하고 끝이 났었는데 이렇게 신당까지 차려놓고 버티면서 결국 나가지 않고 버티고 철거할 때까지 있었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안에다 집어넣고 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제가 수백 건을 한 것 중에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자, 2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목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전하다 이렇게 잡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그 시작은 어려웠었는데 그 어려웠던 것이 그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해결을 해서 다시 어떻게 수익을 올렸었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사례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자포공리에서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 근데 여기 보면
9,900만 원에 4,800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 땅이 상업지역이에요. 보면 일반 상업지역에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 이렇게 돼 있죠. 하수처리구역이 뭐라 그랬죠?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이 하수처리구역인데 상업지역인데 집은 제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게끔 되면은 이 땅에 보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땅에 여기 이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고 여기 또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어떤다? 걸쳐 있는 건데 이렇게. 그런 것이 땅만 경매로 나오는데 자 보시죠. 이렇게 되면 이 나온 것이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땅을 낙찰을 받고 이 건물 주인과 이 건물 주인은 어떤다? 철거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자. 자기네들은 여기에 이제 치료를 옛날부터 이 사람들도 땅이 남의 땅인 걸 알고 있고 치료를 얼마를 주고 있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치료만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이 춘천이다 보니까 춘천지방법원인데 우리가 원고를 이쪽에서 했더니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사서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전해달라고 했고 건물 주인이 그 지료를 내고는 살 수도 없고 땅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한다? 내 건물을 좀 사달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건물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던 중인데 여기 가운데 평창올림픽인가 이것이 생기게끔 되면서 이 가격이 뜨면서 얘가 저기 뭐야 상업적이다 보니까 조정해서 그 어떤 분이 상업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상당한 그 땅 자체를 그 억대를 주고 사겠다는 분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 소송 중에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물은 3천만 원에 옆에 쪼가리 건물은 1,000만 원을 우리가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언론 합의가 됐고 우리가 이 건물까지 같이 다 사서 땅 주인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더니 땅 주인도 2억 원에 이 땅을 전부 다 건물하고 다 사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면 우리가 뭐 2억을 사겠다고 한 걸 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건물을 할 것이 없이 이렇게 하겠다, 2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약시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좋다 그러면 우리도 좋다 해갖고 한나의 건물 전체로 건물 있는 걸 좀 더 3천만 원, 이 반쪽에 있는 쪼가리 건물은 1,000만 원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조정에 합의를 해서 중간에 합의가 잘 돼서 끝이 난 사건입니다. 지금도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리 상업지역이지만은 어떻게 갑자기 이 땅을 2억에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 자체도 땅이 어떤 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게끔 땅이 몇 평이죠 지금? 87평 아닙니까? 87평의 이 땅을 2억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자체가 여기 지금 현재 가보질 않아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그 평창올림픽을 그 다시 하고 할 때 그때에 그 땅을 2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그냥 건물주도 우리가 넉넉하게 주고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하면서 건물 우리 거를 만들면서 바로
땅과 건물을 2억에 넘겨서 팔고 우리는 빠져나온 것입니다. 우리 신혼정부는 6,200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4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약 1억에서 1억 한 천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말할 이유가 한 개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저도 아직까지는 그것이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 가격에 살려고 했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여기 집을 가보면은 그 집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세대락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몇 가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가지고 경매의 특수 경매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저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6월 달서부터는 이런 이론 강의가 아닌 현장에 가서 경매 물건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강의로 하는 식으로 된다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스타리아 승합차 한 대를 신청해 놓고 아마 6월 달쯤 되면은 출고가 될 거로 생각하고, 그 스타리아가 출고가 되면은 다시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과 네 번째 목요일 날, 매주가 아니라 두 번씩은 경매 물건을 골라서 현장에서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리는 어떻게 하고 낙찰 받기 전에 현장에 가서는 무엇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현장 강의하는 것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장 답사와 현장 권리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많이는 모시지 못하고 5분에서 6분이나 7분 정도만 모시고 현장을 다니면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